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현대 한국 사회나 정치 문화 이런 거를 정치라 하면 범위가 좁고 어쨌거나 정치 사회 문화, 정치 사회 문화의 그 단면을 보여주는 인물 군상, 지금 지도자연 하거나 국민들 앞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인물 군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핫 이슈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늙은 태역 여배우와 쉽게 말하면은 뭡니까? 섹스 관계를 한 1년 정도 한 걸로 보도되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어쨌거나 도덕성의 문제에 미국에서도 그게 치부가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런 일은 치부가 돼요. 쉽게 말하면은 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은 가정을 가지고 남과 불륜을 하는 거는 그 성의 개방적인, 지금 프랑스의 대통령은 초등학교 때 친구의 엄마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서로 사랑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대학 마친 후에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해가 사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거는 인정하지만은 가정을 가지고 불륜을 저지르는 거는 이 사회 정의에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조차도.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도덕적인 거하고 법률적인 문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한다 할지라도 법률적인 것까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볼 적에는 관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법률적인 처벌까지를 요구를 하는데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인 비난은 하지만은 법률적인 부분까지 안 가니까 우리 국민들을 볼 때 관대하다 생각하는 거지, 아주 부끄러운 일로 여기고 사과한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거예요. 클린턴도 그렇고 다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도리어 그걸 잘한 것처럼, 근데 더구나 우스운 거는 젊은 여배우도 아니고 50이 다 된 늙은 태역 배우였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라 하더라도 20년 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생각하면은 한 두서너까지 됐는 태역 배우였어요. 왜냐면은 엠마 부인이라는 여자를 제가 젊을 때 명동에서 내 기억에는 여관방 잡아놓고 배우 하려고 하는 로얄 호텔 맞은편 골목 명동 칼국수 있는 그쪽에 사우나 있는 부근에 여관 잡아놓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설왕설래 하는 걸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아마 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한 너댓 살 작았다고 생각하는데 너댓 살 그래서 어쩌면은 불륜관계 여배우하고 이재명이하고 생각할 때 여자가 더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재명이가 64년생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적어도 한 서너 사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형수한테 쌍욕을 해가지고 칼로 꼽아 째분다고 하지를 않았나? 형님한테 쌍욕을 하고 말이야.
그것만 해도 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검사사칭, 음주운전, 뭐 기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몰염치하고 뻔뻔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 한국 사회가 지금 관통하는 인물이 이재명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뻔뻔해도 뭐 대통령 후보까지 됐는데 뻔뻔하면 뻔뻔할수록 좋다 하는 도덕성이 뭉개지는 사회가 됐습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사회에서도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서로가 제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도덕심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국 전혀 근데 조국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내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서울대학교 법학 교수를 하고 뭐 법학 박사라 하고 하는데 저도 그런데 계통에 있는 사람 뭐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리갈 마인드라 그러는데 법적 논리라든가 개념이 없어요. 그냥 겉멋이 들어가지고 그 용어를 구사하는 거지. 그 용어에 말을 하는데 연결을 보면은 그 전혀 관계가 잘 이래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사회가 조국이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나라의 지식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머리 안이라든가 그 어떤 마인드 자체가 어느 정도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와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꼭 무슨 배역이 맞지 않는 역할을 하는 배우 같아요. 이 배역이 맞지 않는 역할을 하는 배우. 뭐 이야기라든가 몸짓하고 뭐 말하고 뭐 어떤 얼굴 표정하고 이런 게 전혀 공허해요. 꼭 헛개비 같아요. 헛개비.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뭐 국회의원을 하고 뭐 어떤 자기 명예회복을 한다는데 나는 이 사람이 이 이재명이를 통해서 자꾸 뻔뻔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재명이가 통하니까 자기도 지금 맞지 않는 배역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를 흉내내는데 이재명이는 그런데 이런 게 어울려. 학교도 별로 뭐 좋은 학교도 아니고 어쩌다가 뭐 사법고시 붙은 사람 이런 정도로니까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조국은 서울대 교수라고 자칭 그 레떼로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건영자? 나 이름도 모르겠는데 노무현이 마누라 오늘 오늘 종로구에 어제겠죠? 어제가 출판 기념회 마지막이었으니까 뭡니까 사위가 뭐 곽상은인가 하는 사위가 뭡니까 국회의원 종로에 출마한다고 뭡니까 출판 기념회를 한답니다. 근데 그게 본래 노무현 대통령 때 보좌관을 하고 정무 뭐 수석 이런 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권무석은 여사가 비키라 해가지고 자기 사위를 꼽은 거야. 그런데 오늘 거기 가가지고 뭡니까 참석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후광을 비춰줬다 이거 아닙니까? 뭐 연설을 했는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나 볼렴치하고 뻔뻔합니까? 사위가 잘났으면은 장모가 안 가도 되는데 장모가 나서가지고 내가 전직 대통령인데 범죄자예요. 범죄자. 뇌물 먹은 범죄자예요. 뇌물 먹어도 이재명이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제 뭐 뭡니까 문재인이 마누라 뭐 혼자 인도까지 뭐 대통령 전용기 타고 여행 갔다 와도 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이 사이가 몰치 뻔뻔함 이 완전히 그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유시민이 이런 헛개비 같은 지식인이 있는가 하면 유시민이 아주 뭡니까 간신 같은 지식인
쉽게 말하면 유시민에 대해서 유명한 말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 옳은 말도 쉽게 말하면 재수없이 조시없게 한다는 거. 옳은 말을 해도 재수없다, 싸가지 없다는 거야. 옳은 말을 해도 싸가지 없이 한 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뭡니까? 국민을 깔보는 거예요. 국민을 깔보고 지 좀 아는 걸 가지고. 다른 한 사람 이야기, 유시민 이야기는 쳐다보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높이의 가로알이라고. 사슴 가죽에다가 가로알을 세놓고, 이 사람한테는 이 가로로 당기면 왈자가 되고, 세로로 당기면 날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지 필요한 대로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이쪽에 가서는 이 말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래도 일, 이렇게 하면 왈. 그래서 놓고 이 국민들한테 자기 이쪽에 가서는 날 일자라 그러고 이쪽에 가서는 가로 왈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쉽게 말하면은 이 뭡니까? 간사한 지식인이에요. 간사한 지식인.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지식인이라 하던 이때까지의 그 사법고시 했던 검사, 판사, 변호사,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양심가라고 했어요. 양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양심가로 인정 안 합니다. 대학 교수 인정 안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세 번째, 이준석.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회주의. 이 사람은 자기 색깔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받아치기. 끊임없이 누군가 행동하고 말하면은 받아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자기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기회주의적이고 받아치기. 이준석이 지식인도 아니에요. 이준석이는 지식인도 아니고 그냥 어떤 한 5살이나 6살 먹은 애가 재롱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지도자로 해요. 지도자. 국민들이 이 사람을 지도자로 알고 있어. 지금 현재 이 세 사람이 한국 사회를 가장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지은 사람들은 이재명이를 흉내내는 거예요. 간단하게 또 우스운 이야기를 하면은 법에 의해서 위협 운전을 했다고 어떤 그 국회의원 출마하고 뭐 대변인을 했다는 무슨 민주당의 여자 대변인인가 이래 했던 사람이 벌금 500만 원인가로 실형을 받았어요. 실형을 받았는데 악착같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재명이를 닮아가지고 이재명을 받아가지고 악착같이 아니라 유시민 뭐 유튜브를 한다든가 정치 주변에 그 얼쩡거리는 모든 그 교수 뭐 이런 사람들 유시민을 닮아가지고 높이의 가로왈자를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은 전 유시민을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도 저것도 없는 시민단체들 이준석을 흉내내는 거예요. 탁탁 사람들 받아치기나 하고 남의 약점이나 혹은 지난 과거사를 들추어내가지고 받아치게 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렇게 혼돈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희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생겼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희망이 생겼느냐. 한동훈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자기 억울한 거 없다. 뭐 즐겁게 지냈다. 유배를 가도 즐겁게 지냈다. 뭐 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긁어치지 않았겠느냐. 뭐 딴 말할 거 없어요.
이낙연이. 이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권력투쟁 중에 있어가지고 이낙연이가 약세에 밀리고 있지만은 이낙연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남이 갈 때 등 뒤에서 나라면 좀 더 좋은 말을 했을 건데 이런 사람이에요. 나라면은 좀 더 좋은 말을 했을 건데. 전라도 사람, 나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라도 사람들은 싫어하지 않지만 전라도는 싫어한다 했지 않습니까? 전라도가 두 부류가 있어요. 이 이낙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낙연 같은 사람. 이낙연 같은 사람이 있고, 지금 현재 민영배라 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무슨 사무실을 했는가 보네. 민영배. 이런 사람류가 있어요. 깐족깐족거리면서 남 뒤통수 치려고. 근데 전라도는 이상하게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이 전라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낙연 같은 사람들. 나라면은 비난을 해도 등 뒤에서는 좋은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서 싸우더라도. 물론 이게 전라도의 어떤 사회 문화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낙연이 같은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사람들을 나는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왜? 사필기정이니까. 사필기정이라. 그래서 제가 이낙연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낙연이한테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고 사필기정을 믿고 이낙연이한테 이야기해. 안철수처럼 해라. 안철수처럼 호남에서 정면승부하라. 비겁하게 하지 마세요. 정면승부를 하세요. 안철수처럼. 전라도 사람들이 이낙연 같은 사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그걸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둘이가 모여서 전라도가 돼버리면은 이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자에게 안철수처럼 자기의 그 진면목을 보여야 됩니다. 정면승부를 하세요. 저는 이낙연 씨에게 정면승부를 하기를 당부하면서 위축되지 마라. 지금 현재 저는 전라도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봅니다. 전라도에 처갓집도 그런데 장성, 담양 이쪽 나주 이쪽으로 성향하고 이렇게 해변가 쪽 사람들하고 조금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그 전라도 안쪽 전주를 중심으로 한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내륙으로는 이낙연이를 지지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탕으로 전라도는 또 산표가 잘 안 나요.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런 정면승부를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한동훈이, 이낙연이 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 세력이 되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에 대해서 제가 왜 변호를 하느냐. 이낙연이가 이재명이하고 그 경선을 하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사실을 밝혀낸 걸로 인해 가지고 수박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처단하라고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해놓고 나가는 거를 왜 비난합니까? 욕을 하고 나가라 하고 죽인다 하고 해놓고 공천도 안 준다 하고 그게 잘된 일입니까?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죽인다 하는데 거기 있어야 됩니까? 수박이라고 조롱하고 자기들이 개혁에 따르라 하면서 개딸이라 하는 이상한 용어를 하면서 개딸들이 말이야 수박이라 하고 처단을 한다 하는데 개같은 딸들이 희롱한다는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점잖은 이낙연이 같은 사람을 엄중진지한 사람을 희롱했는데 이낙연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 붙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동훈이 어디 가서나 흔들리지 않게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큰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유시민이, 이준석이 같은 소인배, 존벌레들을 척결해내는 그런 기회로 삼고 이번 총선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앞뒤를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앞뒤를 가리지 말고 일단 지금 홍위병, 개딸 같은 홍위병들을 척결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은 후순위로 돌리고 홍위병, 즉 호남 세력, 반전라도 전선을 형성해가지고 전라도 사람들도 전라도라 하는 그 어떤 단체의식, 국가주의 같은 어떤 전체주의를 배격한다는 의미에서 많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전라도 사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앞장서고 있고, 그래서 이 범죄자들, 그 범죄자들이 모렴치하고 뻔뻔하고 이 사회에 얼굴을 들고 다니, 그러니까 그 이번에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이의 그 졸개들의 공천 적격 심사를 했는데 거의 범죄자들이에요. 성희롱하고 2차 가해하고. 그 왜 그러느냐? 패거리가 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사실이고, 하여튼 이번에는 어쨌든지 홍위병을 몰아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한테 다시 강조합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됐느냐? 범죄자, 욕쟁이, 불륜 간통범, 이게 이재명이에요. 사칭범, 음주운전. 저도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으면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녹피의 가로왈, 국민들을 희롱하는 말로 얄팍한 지식으로 국민들, 이쪽에 가서는 가로왈이라고, 이쪽에 가서는 날이라고 하는 그 촐랭이 같은 유시민이, 그 다음에 아무 그것도 없는 깡통, 범죄자, 간신 같은 지식인, 깡통 사회지도자 이준석이, 이런 무리를 척결하지 않으면은 이 조국 같은 놈들, 노무현의 마누라 같은 놈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를 밝게 하고 맑게 하는, 그래서 시민의식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대중, 군중으로 변해버렸어요. 개딸, 그 군중이에요, 군중. 그 멀리 댕기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몰려댕기면서 파괴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혐오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그 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집단 이성이라서 하는데 집단 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 삼아 말씀드리면은 이번 총선은 그런 범죄자, 간신 같은 지식인, 깡통 기회주의자들을 척결하는 어떤 하나의 기회가 돼야 된다. 무슨 변곡점이 돼야 된다. 하여튼 어쨌거나 이 사회가 크게 개선되고 반성하는 기회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조금 언성을 높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은 잘 못하고 이런데 여러분들이 제 본래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시민들을 계몽하고 혁명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모자란 저에게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